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니아스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나요? 누군가는 토요일날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일요일도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오늘 이제 강의 자료를 좀 준비하느라고 학원에 나와서 지금 어, 강의 자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제 수강생들도 많이 나와서 일요일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하고 간단하게 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볼 만한 좋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분께서 이제 국가직을 목표로 하시는데 지금 이제 국가직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전 연습 관련해서 상담을 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 수험생들도 이제 국가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올렸듯이 이제 한 달 동안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영상을 올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5과목 여러분들 모아놓고 푸는 연습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럼 5과목 모아놓고 푸는 연습은 매일매일 해야 되냐? 그거는 과목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과목별로 진도도 다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5과목 모아놓고 푸는 거는 저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직 가기 전까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은 5과목을 모아놓고 푼다는 거는 우리가 점수가 몇 점이 나오냐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5과목 모아놓고 푼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뭐 시행착오 기출을 모아놓고 풀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동영모사를 모아놓고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해 또는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는 거는 점수가 전혀 중요한 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 거죠. 시행착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5과목을 만약 푼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목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과목 순서에 대해서 늘 항상 조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주 풀어보면서 본인이 선호하는 과목 순서가 있으면 그 선호하는 과목 순서대로 푸는 것도 좋지만 영어 강사로서는 언어 과목은 최대한 원래 순서대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시연제에서 나눠주는 순서대로. 하지만 만약에 국어 과목이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한국사 정도라는 한국사와는 좀 바꿔서 한국사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를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상담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수험생도 계실 거예요. 저는 국어랑 영어가요 너무 약하고 다른 과목은 잘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먼저 좀 놓고 국어, 영어는 뒤에다 놓고 풀려고 합니다.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국어, 영어를 뒤에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잘한다는 과목이 실제 시험장에서 상당히 지엽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그게 전략 과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목이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전략 과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난 이거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수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어 강사로서는 언어 과목은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과목에서 만약에 어렵게 풀었어요. 그러면 막 정신력도 막 틀어지고, 긴장도 되고, 그 상태에서 갑자기 뒤에서 언어 과목 풀면서 막 응용 문제 푸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영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문법이라는 게 단순 암기 파트도 있겠지만, 응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독해도 당연히 출제자가 문제를 꼬아 넣으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순서를 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최대한 언어 과목은 좀 앞쪽에서 풀기를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 배분도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생들을 배출할 때 늘 항상 훈련시키는 게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다른 과목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빠르게 최대한 그리고 OMR 카드 적는 연습은 5분에서 10분 사이를 잡고 연습을 시킵니다. 물론 이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취지는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어를 20분 안에 자꾸 풀어야 되는데 그날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국어 시험이 막 40분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럼 40분 동안 풀면 안 되겠죠. 왜? 그럼 다른 과목을 풀 수 있는 과목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될 것 같다. 초과 될 것 같다. 그러면 넘어가세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들이 뭐 영어를 만약에 30분에 풀려고 한다고 할게요. 그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어를 빠른 시간에 풀기 위해서는 일단 어휘, 생활영어, 문법, 암기 파트를 먼저 푸세요. 대신에 아는 건 빨리 풀고 모르는 건 너무 오래 잡지 말고 넘어가세요.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독해도 마찬가지죠. 독해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오래 잡지 마시고 일단 읽고 넘어가자. 하지만 제가 늘 항상 독해할 때 강조했던 게 있죠. 지문을 읽으면서 화자가 말하는 중요한 내용, 그리고 주제, 그리고 여러분이 봤을 때 뭐 키워드 이런 거를 계속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안 된 문장, 앞 문장과 뒷 문장에 각각 주제나 제목이나 키워드나 중심 내용을 표시한 걸 바탕으로 그 둘의 관계를 따져보세요. 순적 관계일 수도 있고 역적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줄이고 나서 남는 시간에 다시 못 푼 문제를 빨리 들어가야 돼요. 즉 너무 오랜 시간을 지나치게 여러분들이 너무 잡고 있으면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킬러 문제 나올 거예요. 각 과목별로. 안 나온 과목도 있을 거고 뭐 한두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것. 합격생분들은 이 킬러 문제 나오는 순간 아 이건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난데도 못 맞춘다. 왜? 보통 대다수가 같은 강사님, 비슷한 강사님들의 교재를 보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난데도 모를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여기서 합격생분들은 넘어가요. 그 킬러 문제가 만약에 국어에서 한 문제, 뭐 영어에서 두 문제, 다른 거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빨리 넘어가야지 나머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집중해서 다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 남으면은 다시 그 킬러 문제 가가지고 보기랑 수업 보고 풀던가 못 풀면 그냥 찍어버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기 때문에 합격 컷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이런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갑자기 그 문제에 꽂혀가지고 막 풀려고 합니다. 물론 못 풀죠. 거기서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 부족해진 시간에서 정작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더 틀립니다. 즉 잊지 말할 거. 시험의 본질은 우리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 맞추려고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킬러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합격 컷은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집중해서 다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 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로. 자, 그 다음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모의고사든 실제로 기출이든 특정 연도는 오답률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집중력 떨어지겠죠. 하지만 시점에서는 여러분 집중력 떨어진다고 시험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틀린 문제 분석하는 연습. 틀린 문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역적인 문제.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강사님들은 어차피 저출률 높이기 위해서 지역적인 문제 많이 놓습니다. 그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 없고. 두 번째, 실수. 요거 조심해야 돼요. 실수는 보통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부분, 내가 복습을 안 해서 틀렸던가, 아니면 아는데 맞출 수 있는데 실수를 했거나, 이런 거는 보완을 해주세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OMR 카드 적는 연습. OMR 카드 적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안 하시면은 실제 시험장 왔을 때 OMR 카드를 교체하잖아요. 거기서 당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5과목 푸는 연습은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시행착오를 빠르게 하고 시험장에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거죠. 자, 수험가에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실전 시험은 모의고사처럼, 모의고사는 시전처럼. 자, 이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 때는 시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5과목 푸는 연습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장 갔을 때는 너무 긴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긴장하지 말고 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과목 잡고서 푸는 거는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점수는 당연히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오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 문제점을 체크하고 여러분 실전 시험장에서 시행착오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체크하고 시험장에서 시전착오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약간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강생분께서 지금 기출을 거의 다 푸셨어요. 공무원 기출은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제 하프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프도 그럼 이체 자꾸 풀어라. 20문제를 만들어서 풀고 또 경찰 영어 기출을 안 푸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강사로서는 경찰 영어를 상당히 추천합니다. 물론 경찰 영어가 좀 법과 관련된 지문들이 많아요. 근데 공무원 쪽에서도 법과 관련된 지문들 많이 출제되거든요. 근데 경찰 영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수능 교재에서 독해 지문에서 좋은 문제들을 많이 따와요. 그래서 혹시 기출 다 풀었어요. 근데 풀 게 없어. 그런데 경찰 영어를 안 푸셨던 분들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풀이를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2017년도까지 좀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하지만 2018년도 이후부터는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경찰 영어도 혹시 안 풀어보신 수험생들은 한번 풀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남은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